이거는 그러니까 나랑 승빈이가 둘이서 그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와서 나온 건데요. 극히 일부인 사람들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빠취다, 그러니까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 지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재를 이렇게 나열해서 티어리스트를 매겨본 거예요. 여기 위에 인덱스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정말 이제 범죄자랑 이제 같은 취급을 받는 정도의 취급이고, 이제 S, A, B, C, D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쉬운, 혹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인 그런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긴 티어리스트입니다. 여기 아래 제명된 거는 더 이상 지탄받지 않음. 과거에는 좀 먼 과거에는 이렇게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창작물에서 사용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혹은 정말 소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거부터 시작해볼게요. 가장 강한 거. 가장 강한, 그러니까 나쁜, 객관적인 이제 나쁜 소재는 이제 패도, 즉 페도필리아, 소아성애, 그리고 나치즘, 제국주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있습니다. 페도필리아, 나치즘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악랄하고 또 이제 질 나쁜 행위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가장 질 나쁜 행동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드는, 또 이제 사람이 소비하는 창작물에서도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이제 지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 이게 두 개는 딱히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공개된 곳에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이해를 안 해주죠. 이런 거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2층에 로리돈이 있다고? 그래? 그건 뭐야? 그게 뭐야? 어이가 없네. 아, 그렇구나. 뭐 하는 곳이지? 그니까 로리존이 뭐지? 그냥 벗은 어린 여자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라 할 수 있어요? 걸어놨다, 그 간판을 걸어놓은 거 아니야? 숨겨놓은 거라 할 수 있나? 근데 신도림 테크노마트 좀 그런 게 많아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좀 그런 엣지하고 좀 어두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많은 가게긴 해. 그 건물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구경할 만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S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고어, 즉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체 훼손을 가하는, 피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내장이 나오기도 하던가,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고, 장기자랑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신체 결손, 즉 뭐 손이 하나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아가서 아예 죽여버린다던가, 그런 이제 하드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거를 다 합쳐가지고 고어하고, 이제 두 번째가 강간. 네, 그 강제로 그 성교를 맺는 행위. 이 두 가지가 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통의 경우 둘 다 범죄죠. 둘 다 이제 국제적인 나라 어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 이제 범죄로 취급을 받고, 또 이제 강제로 행할 경우 상당히 이제 질 나쁜 범죄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S로 평가한 가장 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당화가 가능한가야. 정당화가 가능한가. 네, 요 고어와 강간, 특히 후자 강간은 유명한 짤이 있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강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네. 옛날에 이제 인터넷 짤 중에 유명한 거 있었는데 어떤 작가가 강간은 사랑이라고 해서 욕먹은 적 있음. 맞아요. 그런 그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지탄받는 소재죠. 어쩔 수가 없어. 실제로 이거는 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존재하는 범죄고 이거를 정당화하는 순간 그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상처 입히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대외적으로는 절대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치, 맞아. 멍이나 상처는 이해하는데 내강 참수 이런 건 별로야. 근데 그 멍이나 상처 가지고 이제 고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 근데 멍이나 상처는 좀 뭐랄까 고어라기보다는 사디즘 영역 아닌가? 사디즘? 네. 근데 왜 강간 두 군데 있나요? 그러게. 강간 왜 두 군데 있지? 강간 왜 두 군데 있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든 지가 꽤 돼가지고 만들었을 때 분명 아마 올린 것 같아. 아마 원래 B에 있었다가 위로 올린 것 같음. 아마 아래 있었는데 위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B에 두기에는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S로 올렸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는데 내 기억에는 그래. 아무튼 S에 있는 것들 요거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인정을 받기가 정말 매우 어렵다. 어떻게 봐서는 인정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에 놨어요. 이거는 근데 정말 하드한 부분이지. 창작물에서도 정말 하드한 창작물이 아니면은 정말 하드한 창작물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안 나오는 소재긴 해. 옛날에는 뭐 소년 만화 이런 데서도 이제 쉽게 나오긴 했는데 한 2000년대나 2010년대 초반 그쯤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은 안 넣는 게 좋죠. 저게 취향이면 조용히 먹어야 돼. 트리거인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넣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안 넣는 게 맞지.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작품 속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계 A는 이제 A도 두 개. 스캇. 인간의 이제 꼭 인간은 아니지만 거가 나오는 네, 배설물이 등장하는 장르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수간은 이제 짐승.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제 강제로 이제 범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둘 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후자부터 말할게요. 후자는 강간이랑 좀 성질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똑같은 행동인데 이제 행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그런데 지금도 너무 자극적이야. 미안해. 이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나눈 그 티어리스트 창작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본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아무튼 사람 다시 할게요. 강간과 수간의 차이는 이제 같은 행위이지만 이제 행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동물이냐의 차이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률상으로만 해도 사람을 죽인 거랑 동물을 죽인 거랑 죄 형량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동물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간을 강간보다 한 단계 낮게 쳤고요. 그리고 스캇 요거는 이제 특히 이게 막 범죄다 정말 악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배설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배설물이라 하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배설물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똥! 이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좀 웃음이 나는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세균 덩어리잖아요. 더럽잖아요. 맞아, 더러워 맞아, 더러워. 더러운 거는 사람의 은근히 불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야. 위생이 안 좋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위생이 안 좋은 건 병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더러움 이꼬르 죽음에 대한 위협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거를 기피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A로다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넓게 아무리 많이 쳐줘도 마이너인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똥 얘기 진짜 좋아하네. 아니 웃기긴 하잖아. 솔직히 웃기잖아. 얼마나 웃기면은 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그 낚시로다가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낚시글로다가 똥자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그 웃기다는 방증이야, 여러분. 웃기다는 방증. 그 똥 보고 더러워 해가지고 피하는 사람들이 웃기단 말이야. 남궁 형이 그걸 어찌하시오? 제가 절대로 달린 건 아닌데. 자, 그 B로 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까지 저럴지 궁금. 야, 우리 할머니도 똥 얘기는 웃길 듯? 야, 그 여든 바라보신 우리 할머니도 똥 얘기는 웃길 듯? 그럴 듯? B는 이제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S까지 올렸다가 까먹고 안 지운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C는 이제 근친입니다. 네, C티어에는 근친이 있어요. 근친이란 무엇이냐? 근친이라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네, 근친이란 근친 상간을 이제 창간물에서 부르기 쉽도록 이렇게 줄여 말한 말이고, 이렇게 줄여 부르는 단어고, 이 근친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죠. 즉 그 가까운 혈족 사이에 대상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근친 상간은 예로부터 굉장히 배척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근친 상간이 일으키는 유전적인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 유전적인 이제 부정적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만큼 이제 예로부터 많이 행해져 왔으며 동시에 배척받은 역사도 길고 또 현재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게 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형아를 유발할 확률이 기하급수로 높아진다 라는 이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배척을 받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설명이 술술 나오는 거인? 나무위키 봤어. 네, 배다른 형제자매도 근친으로 들어가나요? 물론이죠. 배가 다르다는 건 이제 사촌이라는 거잖아요. 배가 다르다는 거는 사촌이라는 건 아닌데, 배가 다르다는 거는 유전적인 정보가 거의 동일하잖아. 거의 동일하니까 사실상 근친이야. 이게 유전적으로 가까우니까 근친인 거지. 장르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동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런 거고, 이 창작물에서 근친은 당연히 배척을 받아요. 당연히. 왜냐면은 현실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좀 빡세대요.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 8촌까지인가? 8촌까지 그 근친상간이 8촌까지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한국 민법에서는 이제 8촌 이내의 근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처벌하는 종문은 없으나 이거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 좀 특히 더 세다고 해요. 뭐 아무튼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니까. 불법을 저지른 캐릭터가 작중에서 그 행복한 결말을 맞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불쾌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근친상간이 이제 창작물에서 등장을 하고 그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말까지 맞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불쾌하다라고 이제 감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맞아요. 자기 형제 생각나가지고 불쾌하다는 생각도 거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 내 형제랑 내가요? 이렇게 맞아. 형제가 아니라 그 부모 자식 간의 근친물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맞아. 봐봐, 이거 채팅창에만 해도 지금 근친 너무 싫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지탄을 받는 소재입니다. 허나 그 지탄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좋아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 않니? 이게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데 이걸 또 먹는 사람은 잘 먹어. 그리고 이 위에 있던 SAB 티어에 있는 인덱스 SA에 있는 소재들이랑은 다른 점이 그 잘 먹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꽤 많아요. 또 맞아, 거부감 드는 건 아니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호불호가 꽤 강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거부감이 드는 소재인 건 사실이나 분명하나 이걸 이제 먹는 사람이 C보다 위에 두기에는 너무 많더라 라는 생각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친상간은 C티어로. 지탄받는 소재이긴 하나 인정받는 다시 할게. 지탄받는 소재이긴 하나 인정하는 곳이 넓다. 인정하는 그래 뭐라, 인정하는 수요층, 인정하는 수요층이 넓더라, 넓고 꽤 깊더라 라고 해서 C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중에 취향이 있으니까 빠치빠치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 이런 빠치가 아닌데? 자, 이제부터 슬슬 수위가 약해질 것 같은데요. D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D티어에는 이제 우익 논란과 정치적 소재, 우익 논란 가로치고 정치적 소재와 페미니즘 가로치고 인연 논쟁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넓은 폭에서 보면 사실 둘이 같아요. 둘 다 페미니즘 같은 이념 논쟁도 사실 정치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현상이고 또 이제 이론이니까, 이념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뭉뚱 그려가지고 정치적인 소재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걸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굳이 페미니즘 거치고 이념 논쟁으로 분류를 한 이유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를 이제 분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다들 발표한다. 맞다, 갈라치기 너무 심해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뭐 나는 이게 그 현대사회가 이제 그 지구가 연결됐잖아. 연결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의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소재를 이제 뒤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지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 이걸 지탄 받는 정도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인덱스예요. 네.
만약에 작품에다가 이런 거를 다룬다? 그것도 심지어 한쪽에 굉장히 편한데, 심지어 이것을 한쪽에 굉장히 편향된 방식으로 담는다? 이거는 거의 그냥 그 작가 생활을 접겠다. 나 이것만 만들고 작가 생활 그만두겠다 라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거의 그 동의어가 될 정도로 지탄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왜 D냐? 반대편은 엄청 좋아하거든. 그 지탄을 하지 않는 반대편은 야 역시 땡땡 작가 믿고 있었다, 우리 편이었구나 하고 완전 하고 심지어는 더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쪽에 오히려 그 코인이라고 하죠. 땡땡 코인이라고 하지. 그 땡땡 코인을 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어. 맞아, 커뮤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를 받게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지탄받는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고 또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 사실 이거는 이념의 차이, 그러니까 즉 생각의 차이이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과 저렇게 생각한 사람의 다름이지 객관적인 틀림은 솔직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아, 취향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객관성을 띠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D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애초에 요 티어 리스트를 짜는 데 있어서 이 D쯤 내려오니까 뭔가 생각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쥐어짜고 이렇게 막 말린 우중을 쥐어짜다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요건데, 뭔가 이 티어리스트 취지 자체에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래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D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근데 꼭 필요한 작품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또 그 작품 중간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원래 재밌게 보던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느끼고 이탈하는 것도 또 이제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좋은 작품 웬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기를 바래가지고, 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원래부터 이제 이런 정치적 이념을 소재로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개인적으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품에 메시지를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창작물이니까 자기 성향을 넣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원작이 있는 거라면 몰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지탄받는 소재라는 것은 이제 그것의 성향이 좀 강한 거지. 그러니까 왜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다던가 아니면은 그 등장인물이 그 실존하는 이념을 띠면, 그 실존하는 이념, 특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념의 한쪽을 이제 지지하는 이 언동을 하면은 이제 그게 여기 이제 D 티어에 되는 요거에 해당을 하겠죠.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것과 이제 억지로 끼워 넣는 것도 다르니까. 네, 녹여내면은 이제 또 잘 녹여냈다 하고 이제 칭찬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남의 작품에다 이걸 끼워넣으면 최악이지, 최악. 남의 작품에다가 이걸 끼워넣는 거는 최악인 거죠. 맞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남의 작품에다가 자기가, 물론 본인은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먹칠하는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맞아. 만화를 보면서 현실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거를 또 이제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만화를 볼 때는 쉬고 싶은데 현실에서 떨어져가지고 쉬고 싶은데, 근데 이런 현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만화에서 만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뭐 근데 그런 사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힐링물이 과도하게 범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창작물이 사회 분위기와 연계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좀 생각해야 할 지점 같아요. 그렇네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작품은 사실 사회 분위기에 연계될지도 모른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연계가 되지. 해봐야 할 지점이긴 해. 맞아. 창작물에 등장하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거는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제대로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정치적 이념을 다룬 작품들을 나열을 해가면서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은 반전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한쪽이 될 것 같긴 해. 네, 다음 이제 1호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2회는 이제 성매매, 오리엔탈리즘과 약물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처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매매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성을 파는 행위, 말 그대로 성을 파는 행위, 즉 이제 매춘에 해당하는 매춘업이랄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업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일단은 오늘은 그거는 안 다룰 거고. 네. 잠깐 나 여기 왜 이렇게 정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조금 생각 좀 해보고. 성매매 다시. 자, 이 성매매를 왜 이에다 두었는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이거 쓴 지가 좀 벌써 몇 달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편집하는 진우가 그 기억이 나면은 적어 놓을 겁니다. 진우야 화이팅. 진우 화이팅. 예, 기억이 나면은 적어줘. 네, 이게 왜 이냐? 글쎄 잘 모르겠다. 예. 근데 나는 만화에 성매매 여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욕을 엄청 먹는다던가 그런 걸 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딱히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엄청 화제가 된다거나 막 욕을 엄청 먹는다던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드냐라는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왜 요즘 되게 이거 성매매 하니까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긴 한데, 물론 성매매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매매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산업군이 하나 있죠. 산업군이 렌탈 여친이라고. 아, 민망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 어떻게 메인 히로인이 렌탈 여친을 하냐면서, 우리 슈피님 무언의 4,700원 감사합니다. 하냐면서 욕을 바가지로 쳐먹잖아요. 바가지로다가. 물론 그런 건 있긴 한데 이제 그거 조금 애매한 게, 일단은 장르가 시리어스한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르가 아니라 러브 코미디라는 이제 어떻게 주인공과 히로인이 연애하는 러브 스토리로다가 이제 히로인을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장르인데, 그 히로인이 하필이면 렌탈 여친을 하는 캐릭터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사실 렌탈 여친 산업 자체를 욕하는 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조금 달라요 이거랑.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맞아, 유사성매매지. 맞지. 메이드 카페를 유사성매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종사하는 사람 분들도 많으시고,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지탄을 받은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이냐? 오리엔탈리즘이란 검색 중. 뭔지 아는데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검색한다. 맞다. 1970년대 영국 태생인 문학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제목이며,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께서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으로 서구 중심의 동양관, 즉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동양을 대충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할리우드에서 동양의 어떤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 동양 나라가 딱 나왔는데, 그 동양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지나가 사람들 옷은 한복이고 근데 건물은 일본이야.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중국어네? 살짝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요. 네네네. 살짝 그 동양에 대한 이국적인 신비로움과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 등의 감정이 섞여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동양에 대한 무지 같은 거를 조금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네. 이런 것을 이제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학이라고 말을 해요. 네. 옐로우 피버도 해당되나요? 옐로우 피버가 뭐야? 그건 모르겠네. 옐로우 피버. 아시안 페티시? 타인종이 아시안 인종이 가지는 성적 페티시즘, 이것도 달라요. 이건 문화의 이야기. 이거는 말씀하신 옐로우 피버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페티시고, 페티시의 영역인데, 오리엔탈리즘은 문화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 얘기가 아니야. 개인의 취향 얘기가 아니라 문화권에 대한 이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차별, 불평등, 이런 것까지 이제 뻗치는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디 사는 아무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암튼 오리엔탈리즘이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왜 이에 있느냐? 일단은 이 티어리스트 자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동양인인 다게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경험한 일이 별로 없어요. 주관적으로 오리엔탈리즘 자체를 경험한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걸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일은 더더욱이 없어. 동양권 국가에 살고 있는 동양인 다게리는 이걸 느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해 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맞아,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이 생각하는 서양도 마찬가지긴 해. 우리도 사실 유럽 국가 잘 모르잖아요. 유럽 국가 피자 미국 음식 아니냐, 영국 거기 그냥 음식 못 만드는 나라 아니냐, 영국이 섬이었어? 이러잖아. 맞아, 머리에 브릿지하고 말이 없으면서 쌍꺼풀이 없고, 맞아 그런 거 눈 찢어졌고 그런 게 오리엔탈리즘이야. 그리고 이 2000 현대,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즉 2025년에 된 현재에서는 꽤나 비판을 많이 받지 않나? 그러니까 잘 안 나오지 않나? 요즘 고증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에 나오는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창작물이라면은 동양권을 다룰 때 이런 오리엔탈리즘을 꽤나 의식을 하지 않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서양권 매체를 그렇게 막 많이 접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알진 못하겠지만, 왜 제일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K-pop 데몬 헌터즈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소재로서 사용돼가지고 딱 한국 거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서양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요거는 한국 거, 요거는 중국 거, 요거는 일본 거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는 다들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 일본 매체도 일본 문화도 되게 애니메이션 되게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퍼져서 고증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결론만 말하면 요즘엔 잘 없어. 그래서 위에 두기에는 조금 이 화제가 잘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티어, 그러니까 거의 권회까지 이제 배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싸가지의 문제다. 맞다. 자, 다음은 이제 약물입니다. 네, 그 채팅창에서 여러분이 이제 약물이 제일 궁금하다. 약물이 왜 이 티어냐? 아니, 다게리 이 새끼 미친 건가? 요즘 그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는 잠깐 다시 말할게요. 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재를 먹기 때문에 그 복약이라고 돌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난 발정제 이런 거 생각함. 퇴출시켜. 아무튼 다시 할게. 다게리 얘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뭐 대한민국 보약 청정국이라고도 이제 옛말인데 이 미쳐 빠져가지고 이게 이 티어야? 좀 이렇게 지탄하겠구만. 이렇게 지탄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네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티어리스트가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티어리스트는 이 창작물에 등장했을 때, 소재로서 등장했을 때, 창작물에 소재로서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다룰 수가 있냐 라면서 지탄을 받는다, 그런 소재다 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매긴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 작품에서 보약이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볼 수가 없어. 이거 만든 감독을 고현형에 처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네네네. 물론 범죄고 심각한 범죄고 현실에서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지탄은 잘 받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보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보통은 등장을 하면은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으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판하는 소재로 나와. 악당이 한단 말이야. 악당이 한 다음에 뭐 만약에 그 깽단이 나오는 느와르물이야. 그러면 그 깽단이 취급하는 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빈번히 정말 많이 나. 정말 한국만 해도 느와르물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호구한 날 나요. 호구한 날. 그런데 이제 그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뤘냐면서 끔찍하다고 비판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하다가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TV에서 상영하는 TV 드라마에도 나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비판해야 할 잘못된 행위라는 이제 징벌해야 할 악으로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탄받는 소재 등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강력한 거부감을 유발하고 또 이제 작품을 지탄받게 하는 그런 소재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안 받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다가 배치를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법행위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알까요? 간간히 범죄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모두가 이게 잘못된 건 알아. 근데 요 위에 거를 인덱스
특히 인덱스에 있는 게 좀 더 그런데 이 티어리스트 위쪽에 있는 거를 이제 취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다, 객관적으로 이제 비판받을 짓이다, 잘못되었다 라는 거에 꽂히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많아. 왕왕 있어 그런 경우가. 그치. 근데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지. 근데 그거는 정말 소수니까. 약물이 등장한 작품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작품은 정말 소수니까. 메이저 작품에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메이저 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 비중이 낮죠. 비율이. 도박이 없네. 아 그렇네. 도박이 없네. 도박도 약물이랑 비슷한 거라 생각해 주세요. 어느 정도 이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문제로 취급받는 거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아. 중2쯤에 맞아. 중2 때 그 나치즘에 빠진 애들이 되게 많아. 성인이 돼서도 그걸 못 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뭐 안타까운 거지.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말아 주시고 너무 강한 말은 약해 보이니까 쓰지 말아 주시고. 네네. 그 역사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얼마나 잘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 이 역사를 실존하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아는 것보다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 너무 어려워. 이 수업 드랍할래요 교수님. 이제 곧 있으면 풀강인데 드랍해? 이제 곧 있으면은 종강인데 이제 10분이면 종강이다. 10분 전에 드랍하냐? 10분만 더 늘어라. 곧 종강이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부터 E 티어까지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티어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즉 제명된 소재들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되었다 함이라는, 원래는 기존에는 지탄을 받았으나 더 이상은 지탄을 받더라도 이제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소재를 다뤘어요. 네, 제명 티어리스트에는 두 가지. 첫 번째 동성애, 그리고 살인이 있습니다. 네. 살인은 너무 유명하죠. 강간과 비교해가지고 그 정당화되는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살인이 이제 창작물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그 강간과 비유한 글이 너무나 그 너무나 이 명문이셔가지고 그 유명한 게 있죠. 네, 이 아버지 원수 죽여주마 이건 되는데 이제 아버지 원수 해주마 이건 안 된다 이런 글이었는데 대충. 네 맞아, 박아주마. 네네. 이거 웃겨가지고 저 만화로도 그렸던 게 있는데 아무튼 살인이라는 거는 우리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 창작물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이제 직접 보거나 나가서는 직접 하지 못하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픽션으로서 그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 대중들은 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보거나 직접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이제 체험해보는 거잖아. 이거 이제 향유함으로써 그런 데서 즐거움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다시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부대끼고 살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죽을 만큼 미운 사람이 누구에나 생기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을 만큼 미운 아무개를 정말로 죽이고 싶다,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당히 보편적이란 말이지.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소재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용되는 것이 사람들의 이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으로서 이제 이건 좀 말이 좀 그렇다. 이런 사람들의 상상을 보여줘야 하는 창작물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인 것이죠, 살인이란.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등장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물 플롯에서 사람이 이제 살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해서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 소재는 아래로 빼게 되었고요. 맞아, 주인공이 암살자인 경우도 되게 많아.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인공이 암살자인 경우는 엑스트라가 정말 그냥 숨쉬듯이 죽어나가기도 해요. 맞아, 액션만 해보면 그냥 개죽음이 일상이라 가지고 그냥 하면서 보게 되긴 하지. 뭐 그런 문제 삼는다면 또 못 삼는 것도 없긴 하겠다만. 근데 묘사가 너무 과하면 싫어요. 또 이제 취향의 영역인 거죠. 그치? 근데 그 묘사가 너무 과하면 이제 어디로 간다? S티어 고어로 간다. 그렇다. 네, 이게 이제 너무 강하면은 이제 S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명에서 껑충 뛰는 거죠. 그렇죠. 맞아, 요즘에 악당 안 죽이면 오히려 뭐라 해. 맞아. 그래서 오히려 악당이 지가 알아서 죽는 경우도 많아.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요. 네, 동성애. 동성애는 지탄을 받지 않는 추세죠. 네, 요즘 일하기엔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2017년인가? 좀 더 옛날 범위를 이제 전 세계로 넓히자면은 뭐 훨씬 더 전이 되지만 한 대한민국으로만 치면은 한 2017년 6년이다. 2016년쯤부터 대우되기 시작한 PC주의, 즉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이제 LGBTQ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가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가 정말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주장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물론 반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만 굉장히 커서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발전이 된다면, 이 소재로서의 동성애가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이 정치적 소재와 이념 논쟁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성애물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성애물은 그냥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것만 보여주지 뭘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남자 둘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올바른 일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 사회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까?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냥 잘생기고 이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하고 말지. 뭐 그런 소리를 해. 뭐 야, 아무나 그걸 누가 봐, 멍청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로서 등장하는 동성애는 지탄받는 일이 그다지 없다. 애초에 이런 거를 내거는 만화는 아예 그냥 간판에다가 동성애물이다, 보지 마라, 싫은 사람은 라고 이렇게 걸어두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탄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물론 많긴 한데 전에 비해서 인식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전에 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명에다가 두었습니다. 맞아, 포토이즘에도 만화 프레임이 떠. 맞아, 포토이즘에도 BL 만화 프레임이 뜨기도 하니까 말 다 했죠. 양지 문화지. 이제 와서 양지 문화야. 홍대 AK 프라자에 BL 만화 대문짝에 붙기도 하고, 패션 동성애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맞아, 이거 제대로 말씀해 주셨네. 창작물에서의 동성애는 실제 동성애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 D와는 거리가 있기도 해. D와
이 제명 칸에 있는 동성애를 떨어뜨려 놓은 게 그르서기도에 창작물에 등장하는 동성애랑 실제로 행해지는 동성애는 그 거리감이 꽤 있어요. 어디까지나 많아요. 정말 많아. 정말 창작물의 그거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꽤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의학 이런 사람도 있긴 해. 근데 그런 사람들 뭐 굳이 찾아보진 않잖아. 애초에 그런 사람을 보지 말라고 간판에다가 걸기도 하고 장르로 분류하기도 하니까. 아니 애초에 이런 장르가 홍대 애니메이트 하루에도 막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홍대 애니메이트 안쪽에 한 코너로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티어리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딴 거 모르겠고 백합물 좀 많이 내자. 맞다.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5년 3분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2021년 차세대 라이트 노벨 종합 부분 3위 새로 쓴 신작 부분 1위 우리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무리무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무리무리 괄호치고 무리가 아니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타나레. 땡큐. 자, 아무튼 그랬고요. 자, 저도 한 명의 만화를 만든 창작자로서 이번 티어리스를 한 게 들어가서도 말했지만은 저도 한 명의 만화를 만드는 창작자로서 이런 지탄받는 소재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디까지 되는가, 여기는 안 되는가, 이런 구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괜찮게 하려면은 어디까지만 묘사하면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 영상이 이런 거 찍어보는 건 거의 처음인데, 한번 보시고 좀 괜찮으셨다 하시면은 기쁠 것 같고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다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나 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끝! 이제 하던 거 할까?